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민기고 오늘은 프로그래머스 실전 대비 모의고사 3차 문제집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월 10일에 문제가 공개가 됐고 제가 이제 8월 23일까지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데 이번에 좀 어디 갈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이 아니면은 못 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급하게 후딱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시작을 이미 했으니까 1번 문제부터 읽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래전 유행했던 콜라 문제가 있습니다. 콜라 문제의 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답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콜라 빈병 2개를 가져다 주면 콜라 한 병을 주는 마트가 있다. 빈병 20개를 가져다 주면 몇 병을 받을 수 있는가? 단 보유 중인 빈병이 2개 미만이면 콜라를 받을 수 없다. 문제를 풀던 상빈이는 콜라 문제의 완벽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상빈이가 푼 방법은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우선 콜라 빈병 20병을 가져가서 10병을 받습니다. 받은 10병을 모두 마신 뒤 가져가서 5병을 받습니다. 5병 중 4병을 모두 마신 뒤 가져가서 2병을 받고 또 2병을 모두 마신 뒤 한 병을 받습니다. 받은 한 병과 5병을 받았을 때 남은 한 병을 모두 마신 뒤 가져가면 한 병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빈이는 총 10 플러스 5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해서 19병의 콜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열심히 풀던 상빈이는 일반화된 콜라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는 빈병 A개를 가져다 주면 콜라 B병을 주는 마트가 있을 때 빈병 N개를 가져다 주면 몇 병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기존 콜라 문제와 마찬가지로 보유 중인 빈병이 A개 미만이면 추가적으로 빈병을 받을 순 없습니다. 상빈이는 열심히 고심했지만 일반화된 콜라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빈이를 도와 일반화된 콜라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콜라를 받기 위해 마트에 주어야 하는 병수 A, 빈병 A개를 가져다 주면 마트가 주는 콜라 병수 B, 상빈이가 가지고 있는 빈병의 개수 N이 매개 변수로 주어집니다. 상빈이가 받을 수 있는 콜라의 병수를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제한사항은 A, B가 주어지고 N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이하로 주어집니다. 정답은 항상 인트 범위를 넘지 않게 주어집니다. 되게 친절하죠. 이렇게 해서 일단 테스트니까 테스트라 생각을 하고 설명은 좀 설명에 중점을 안 맞추고 일단 코딩을 하면서 코딩에 중점을 맞추고 설명은 좀 리뷰에 덧붙이는 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개를 받고 a가 2, b가 1, n이 20 솔루션 a, b, n 앤서 프린트 f 앤서는 앤서 그래서 보면은 n이 a보다 큰 도중에만 계속 이게 가능하죠. a보다 크면은 n을 줄이는데 n을 a로 나눈 만큼 줄이고 이때 이제 갖고 싶은 거는 콜라 받는 콜라의 병수니까 n써 받게 되는 콜라의 병수는 n-a에 곱하기 b 이거를 10% 받고 이거를 n써에도 더하고 다시 n에도 더해야 되니까 이거를 n써에도 더하고 n은 하면은 n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나와야 되죠. 10개, 5개, 그 다음은 처음에 10개, 5개, 그 다음 3개가 돼야겠죠. 이거 2개랑 하나. 다시 2개가 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더 뭐 있나요? A, B, N 요거는 쉽죠? 요거는 더 뭐 있나? 더 뭐 없는 것 같죠? 이거는 이제 기본 수학인데 뭔가 수학적인 규칙을 파악해라 이런 건 아니고 패턴을 파악해라 이런 건 아니고 좀 헷갈리게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뭐 마신다, 돌려주고 받는다 이건데 결국 이제
일정 부분 빼고 다시 더하고 빼고 다시 더하고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범위가 작아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한만 많이 해도 100만일 거예요. 뭐 계산 안 해봤지만 A가 B보다 크잖아요. 이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항상 줄어들기만 한다고. 100만 개에서 줄어들기만 한다고. 이게 이 n이 항상 줄어들기만 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냅다 반복문으로 받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래놓고 틀리면 좀 망신이죠. 바꿔 됐습니다. 다음 2번 문제. 2번은 햄버거 가게에서 일을 하는 상수는 햄버거를 포장하는 일을 합니다. 함께 일을 하는 다른 직원들이 햄버거에 들어갈 재료를 조리해주면 조리가 된 순서대로 상수의 앞에 아래서부터 위로 쌓이게 되고 상수는 순서에 맞게 쌓여서 완성된 햄버거를 따로 옮겨 포장을 하게 됩니다. 상수가 일하는 가게는 정해진 순서 아래서부터 빵, 야채, 고기, 빵으로 쌓인 햄버거만 포장을 합니다. 상수는 손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상수가 포장하는 동안 속재료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으며 재료의 높이는 무시하여 재료가 높이 쌓여서 일이 힘들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의 앞에 쌓이는 재료의 순서가 야채 빵, 빵, 야채 고기 빵, 야채 고기 빵일 때 상수는 여섯 번째 재료가 쌓였을 때 세 번째 재료부터 여섯 번째 재료를 이용하여 햄버거를 포장하고 아홉 번째 재료가 쌓였을 때 뭔 말이야? 상수는 여섯 번째 재료가 쌓였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했을 때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를 이용하여 햄버거를 포장하고 세 번째부터 6, 빵, 야채, 고기, 빵 이거를 써서 포장하고 아홉 번째 재료가 쌓였을 때 1, 2, 3, 4, 5, 6, 7, 8, 9 아홉 번째 재료가 쌓였을 때 두 번째 재료와 일곱 번째 재료부터 아홉 번째 재료를 이용하여 햄버거를 포장합니다. 한 번 쓴 거는 이제 여기서 나가고 이 순서에서 나가고 다시 이 순서가 쌓이면 빵, 야채, 고기, 빵이 쌓이면 얘네를 무시하고 중간에 빵, 야채, 고기, 빵을 무시하고 2, 7, 8, 9 이렇게 해서 햄버거를 포장할 수 있대요. 즉, 두 개의 햄버거를 포장하게 됩니다. 상수에게 전해지는 재료의 정보를 나타내는 정수배열 인그리디언트가 주어졌을 때 상수가 포장하는 햄버거의 개수를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하시오 해서 길이가 인그리디언트 길이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개 이하로 주어지죠. 인그리디언트의 원소는 1, 2, 3 중 하나이며 순서대로 빵, 야채, 고기를 의미합니다. 1, 2, 3, 1이 주어지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바로 파이썬으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인그리디언트 2. 또 아직도 복사 안 되나요? 직접 칠게요. 1, 2, 3, 1, 2.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코딩 테스트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바로 근데 보기 편하니까 이게 보라고 찍는 건데 그죠? 그럼 여기서 코딩을 하고 디버깅이나 이제 출력 확인하는 거는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딱 보면 스택 같죠? 스택을 써가지고 위에서부터 4개 드러내라 이렇게 하는 거 같죠? 스택을 해서 인그리디언트를 이제 스택에다 쌌는데 이때 이제 스택이 4개 그 스택의 하나씩 쌓다가 이 끝에서부터 4개가 1, 2, 3, 1이 되면 이렇게 돼야죠. 끝에서부터 4개가 1, 2, 3, 1이 되면 이제 얘는 햄버거가 돼서 나가야 돼요. 앤서가 하나 추가가 돼야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앤서에 플러스 1이 되고 햄버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빼줍니다. 마이너스 4까지. 요러고 이제 스택을 출력을 해볼까요? 답은 맞췄죠. 보면은 2, 21, 211, 2112, 21123, 2112331 이거 안 뺐네? 안 뺐는데도 맞았다고? 왜? 그럼 맞으면 안 되잖아. 그냥 우연히 맞은 거네. 안 뺐는데?
스택에 대한 조작이 안 들어갔어요. 1, 2, 3, 1이 두 번 들어가서 그냥 예세가 좀 이상한데? 제 원래 예상대로라면은 여기서 빠져야 돼요. 여기서 1, 2, 3, 1이 들어갔으면 이 다음 스택에서는 1, 2, 3, 1이 없고 2, 1, 2, 2가 돼야 돼요. 스택에 넣으려고 한 게. 중간에 빼려고 했거든요. 안 뺐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래도 뭐 빼면 이제 맞죠? 이렇게 되죠. 그 스택에 2, 1, 1, 2, 3, 1이 됐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2, 1, 2, 3, 1이 딱 만들어지는 순간에 그걸 빼고 2, 1만 남는 거예요. 다시 그 뒤에서부터 2, 3, 1을 다시 이제 하나씩 더해가지고 여기 뒤에서 1, 2, 3, 1이 딱 만들어지면 그것도 다시 4개 빼고 앤서 1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프린트만 하고. 쉽죠? 이런 거는 약간 그냥 구현 문제죠. 1번이랑 2번은 그냥 구현 문제였어요. 문제를 읽고서 어떻게 구현을 잘 하느냐에 대한 문제였어. 시간 초과? 시간 초과? 시간 초과. 이게 몇 개지? 100만 개? 이거는 뭐냐면 인그리디언트는 100만 개인데 지금 보면 제가 스택을 조작을 할 때 마이너스 4 해가지고 인덱싱을 해가지고 스택의 길이를 자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이든 뭐 다른 언어든 간에 이런 이제 반복되는 그 객체 반복되는 리스트나 배열을 이렇게 파이썬에서 이렇게 잘라서 쓰라고 하면 인덱스로 잘라서 쓰라고 하면 기본적 전략은 얘를 복사를 해요. 원래 스택의 길이에서 원래 스택의 길이가 뭐 10이었다라고 하면 그거의 길이에서 4만큼 빼가지고 뭐 정확히 그렇진 않겠지만 하여튼 길이를 자기가 측정을 해가지고 필요한 길이 어느 정도 뭐 정확히 딱 자르진 않을 거예요 아마. 좀 약간 여유분이 있을 건데 이거 스택의 리스트 뭐야 파이썬의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잘은 모르지만 여유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 이제 인덱싱을 해가지고 잘라서 만들려고 하면 기본 전략은 복사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인그리디언트가 엄청나게 길고 만약에 뭐 1로만 채워진 100만 개짜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닌가? 1로만 채워지면 안 되나? 1로만 채워지면 이 품문을 안 타네. 어쨌든 뭐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이 100만 개짜리 엘리먼트를 한 번 더 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초과를 받은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안 하고 스택 같은 경우에는 팝을 4번만 해도 팝을 4번만 하면은 메모리를 새로 할당 받아서 복사하는 일을 안 하고 그냥 빼기만 하거든요. 원래 있던 메모리에서. 이거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스택은 스택.팝 이런 거 받을 필요가 없어요. 팝만 하면 그냥 끝에서부터 하나씩만 뒤에서 걷어갑니다. 다 맞았죠? 쉽죠? 그 다음 이 3번 3번은 전쟁에 참여한 화랑이는 적군의 기지에 침투하여 정보를 훔쳐오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화랑이는 야간 전술 보행을 이용하여 직진하며 야간 전술 보행은 1m/s의 일정한 속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화랑의 침입 경로에는 경비병들이 각자 일부 구간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경비병들이 감시하는 구간은 서로 겹치지 않으며 일정 시간 동안 근무 후 일정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화랑이가 지나가고 있는 위치를 감시하는 경비병이 근무 중이라면 화랑이는 경비병에게 발각되어 즉시 붙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위치를 감시하는 경비병이 휴식을 취하고 있으면 화랑이는 무사히 해당 위치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경비병의 근무 정보를 모르는 화랑이는 쉬지 않고 전진을 하며 화랑이가 출발할 때 모든 경비병들이 동시에 근무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적군 기지까지의 거리가 10m고 이미 2명의 경비병들이 근무를 시작한다고 가정합시다. 첫 번째 경비병의 감시 구간은 화랑이의 출발 위치로부터 3에서 4m까지이고 두 번째 경비병의 감시 구간은 화랑이의 출발 위치로부터 5에서 8m까지입니다. 첫 번째 경비병의 근무 및 휴식 시간은 각각 2, 5초를 반복하며 두 번째 경비병의 근무 및 휴식 시간은 각각 4, 3초를 반복합니다. 이 경우 출발지로부터 화랑이의 위치에 따른 두 경비병의 상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화랑이는 안 멈추고 무조건 1씩 무조건 가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안 걸리기 위한 전략을 세워라 이것보다는 화랑이는 그냥 기차처럼 무조건 앞으로만 쭉 가는데 언제 걸릴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경비병이 감시하는 3에서 4m 구간을 화랑이는 3초일 때 진입하지만 첫 번째 경비병은 2초간의 근무를 마치고 휴식을 시작했으므로 화랑이는 붙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비병이 감시하는 5에서 8m 구간에서 화랑이가 8m 지점에 진입했을 때 두 번째 경비병이 3초간의 휴식을 마치고 근무를 시작하므로 화랑이는 붙잡히게 됩니다. 화랑이의 현재 위치와 적군 기지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정수 디스턴스, 각 경비병의 감시 구간을 담은 2차원 정수배열 스코프, 같은 순서로 각 경비병의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을 담은 2차원 정수배열 타임스가 주어질 때 화랑이가 경비를 피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리턴하는 솔루션 함수를 완성하세요. 아, 문제 길다 그죠? 디스턴스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까지 주어지고 스코프의 길이 타임스의 길이는 1000 이하로 주어지고 스코프는 I 플러스 1번째 경비병이 감시하는 구간입니다. 스코프 I를 A, B라고 했을 때 A랑 B는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시하는 구간은 무조건 2칸 이상이에요. 스코프는 정렬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2번 참조. 그렇네요. 정렬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순서도 심지어 정렬이 안 돼 있고 A, B 자체도 이 안에 거도 정렬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스코프의 원소는 디스턴스보다 작거나 같고 당연하죠. 이건 친절하게 해준 거죠. 타임스의 원소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타임스는 I 플러스 1번째 경비병의 근무 시간 휴식 시간입니다. 입출력 예시 2번을 보면 이런 게 너무 좋아요. 프로그래머스 이게 이런 예시를 한 번 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 직관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직관으로 이해하는 게 막 논리적으로 막 뭐 어떤 연산이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관으로 일단 1차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아래의 표는 화랑이의 위치에 따른 두 경비병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3명 아니야? 경비병? 첫 번째 경비병이 감시하는 7, 8m 구간을 화랑이가 지날 때 첫 번째 경비병은 휴식 중입니다. 두 번째 경비병이 감시하는 4, 6m 구간을 화랑이가 지날 때 두 번째 경비병은 휴식 중입니다. 세 번째 경비병이 감시하는 10, 11m 구간을 화랑이가 지날 때 세 번째 경비병은 휴식 중입니다. 따라서 화랑이가 무사히 적군 기지에 침투할 수 있으므로 적군 기지까지 거리인 12를 리턴합니다. 디스턴스가 12로 주어졌으니까 12를 다 통과를 했으니까 12를 하라는 건데 이거 좀 약간 이상한 게 보면은 경비병 순서랑 그게 일치를 안 하거든요. 앞에서부터 서가지고 앞에서 걸리면은 뒤에 거를 체크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두 번째 경비병에서 4에서 6 사이에 걸렸다고 하면은 7에서 8에서 이 첫 번째 경비병의 세 번째 경비병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정확히 말하면 검사할 이유가 없어요. 첫 번째에서 걸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유리한 전략을 세우자고 하면은 검사를 할 때 앞에서부터 이 경비병 번호대로 할 게 아니라 앞에 서 있는 경비병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 두 번째 경비병이 더 앞에 서 있죠. 그거를 좀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코딩은 여기서 파이참에서 하고 이제 그 디버깅이나 뭐 출력해서 보는 거는 콘솔에서 할게요. 여기 주어진 데서. 이게 일단 정렬부터 해야겠죠. 정렬 어떻게 할 거냐. 경비병이 근데 타임스 스코프 기준으로만 정렬하면 안 되는 게 타임스랑 순서가 맞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경비병 4, 6을 감시하고 이 근무 시간, 휴식 시간 이것도 이 위치에 주어지기 때문에 얘네를 세트로 묶어야 돼요. 그래서 경비병은 하고 스코프랑 타임즈랑 빈집 스코프 타임즈 스코프랑 타임즈의 길이는 같기 때문에 집 이렇게 해서 써도 되죠. 그래서 가드에
밴드 스코프 0 스코프 1 타임스 0 타임스 1 하고 얘를 이제 소트를 할 겁니다. 소트는 이제 앞에서 건물을 시작하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어디서 봤는데 그게 안 겹쳐요. 경비병들이 감시하는 구간은 서로 겹치지 않아요.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위치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그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원하는 대로 정렬이 됐는지 보면은 가드가 3425 들어갔고 5843 첫 번째는 똑바로 들어갔죠. 두 번째가 4624가 한 세트로 들어갔고 7822가 한 세트로 들어갔고 11, 10, 33이 한 세트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11, 10도 정렬이 됐으면 좋겠죠. 시작하는 위치가 왼쪽에 가는 통일하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할 것 같죠. 요거는 바로 합시다. 스타트를 맥스 스코프로 하고 스타트랑 엔드 그 감시 구간의 그겁니다. 엔드가 맥스가 돼야 되고 미니 스타트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얘가 스타트 얘가 엔드 이렇게 하면 이제 10, 11, 33이 돼야겠죠. 10, 11, 33 됐고 이제 메인 걸리냐 안 걸리냐 이 친구가 앞에서부터 가면서 걸리냐 안 걸리냐. 화랑이는 무조건 직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랑이 지금 4초일 때 얘가 쉬고 있냐 안 쉬고 있냐. 그러니까 화랑이의 위치는 사실 좀 약간 문제를 좀 복잡하게 만드는 거고 4초일 때 이 경비병이 쉬고 있냐 안 쉬고 있냐 5초일 때 쉬고 있냐 6초일 때 쉬고 있냐 그거를 세면 돼요. 그거 기준으로 세면 되나? 위치 기준으로? 위치 기준으로 하는 게 맞나? 시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나? 근데 잘 보면은 이게 좀 명백하거든요. 디스턴스는 엄청 큰데, 그러니까 이 경비 구간은 엄청 길 수 있는데 타임즈는 10보다 작아요. 엄청 작단 말이에요. 타임즈 기준으로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짜면 될까?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해보죠. 4에서 6초. 일단 이 가드의 길이가 이 전체 범위의 길이가 봐요. 얘가 이 사이클 있잖아요. 이 휴식하고 근무를 반복하는 사이클 길이보다 가드의 이 감시 범위가 더 길면 무조건 걸리겠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거 그거 무조건 걸리겠죠. 그건 약간 이해가 되죠. 뭔지. 그래서 인가즈 해서 if work rest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름을 짓고서 if cycle은 work 플러스 rest인데 if 이 사이클보다 같아도 되나? 사이클이랑 스타트 엔드가? 스타트 엔드가 만약에 뭐 4, 6이었어. 사이클이 사이클이 3만 돼도 무조건 걸리네. 스타트 플러스 엔드 마이너스 1. 스타트 엔 플러스가 아니고 엔드 마이너스 스타트 플러스 1 이렇게 돼야겠죠. 이게 이제 구간의 길인데 이것보다
사이클이 이게 이제 사이클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야? 사이클이 이 관계면은 이 관계면 일단 무조건 걸리겠죠. 이 경비병에서 걸리는 거예요. 처음 경비병에서 걸리는데 어떻게 걸리냐? 음, 궁리가 좀 필요한데 이건 좀 적으면서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사류 기사. 이거 입출력 예시에서 한 명 걸리게 해주지. 깔린다. 이거 세 번째 경비병을 보고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세 번째 경비병 같은 경우에는 이거 10m 이 근무 이거 뭐였지? 감시 구간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사이클을 6에서 한번 끝났어요. 사이클 무조건 6이거든요. 6에서 끝나고 나머지 이제 휴식으로 들어간 건데 그럼 이 경비병은 뭘로 볼 수 있냐면 10, 11이 아니라 여기서 66만큼 땡긴 4, 5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경비병은 10, 11에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4, 5에서 보는 애랑 똑같이 취급할 수 있어요. 4, 5에서 안 걸리는 애였으면 10, 11에서도 안 걸렸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뺄 거예요. 스타트랑 엔드에서 사이클만 사이클이 몇 번 등장했냐. 카운트 사이클은 6. 스타트 플러스 1에서 사이클. 스타트가 만약에 7이면 1로 돌아가야 되고 스타트가 만약에 6이었으면 돌아가면 안 돼. 0이 나와야 되거든요. 스타트가 6이었으면 0. 그럼 이렇게 나와야 되네. 카운트 사이클은. 그리고 이제 이제 그만큼 레프트랑 옮겨줍니다. 카운트 사이클 곱하기 사이클. 엔드도 카운트 사이클 곱하기 사이클 해서 스타트랑 엔드를 출력을 해볼게요. 해보면 마지막 얘만 중요하거든요. 얘만 지금 체크하고 싶은데 4, 5로 옮겨갔죠. 스타트 엔드가 얘도 3, 4로 옮겨갔네요. 그쵸? 7, 8에 있던 거를 4씩 옮겼으니까 3, 4로 옮겨가고 이렇게 되는 게 맞죠. 4, 5로 옮겨가고 4, 5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면 되는데 이러면 좀 단순해졌나 문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 머리가. 다 세워보고 싶거든요 기본으로. 근데 그러면 시간초가 받겠지. 시간 기준으로 자르고 싶은데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냐.
사이클이 카운트 사이클보다 지금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이 스타트는 사이클보다 작은 거는 무조건 보장이 되죠. 스타트 하기 전에 이 사이클보다 작은 거예요. 스타트 하는 이 구간은. 얘는 무조건 워크보다 커야 돼. 이 스타트가. 스타트는 워크보다 커야 되고 워크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것도 걸리는 거죠. 걸림. 그리고 다른 경우 이 다음 사이클로 들어갔는데 if end가 워크 플러스 어 엔드가 사이클보다 또 크면은 이래도 걸릴 거 아니야. 엔드가 사이클보다 크면은 그치. 이게 이제 걸리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럼 앤서는 이제 여기서 앤서 걸리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앤서를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 반복문을 다 통과했는데 안 걸렸다? 그러면 이제 그냥 디스탄스를 반환하면 되고. 걸렸다. 이거부터 하죠. 쉬운 거부터 하죠.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사, 이 워크 레스트 워크 스타트랑 엔드 사이인데 그가 5. 이 경우에서 걸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타트가 그거죠. 스타트에서 걸리죠. 경비를 피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니까 스타트 마이너스 1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타트 마이너스 1. 이 경우에서 걸리는 거는 엔드가 사이클보다 할 때. 이 경우에서 걸리는 건 이제 사이클 바로 그 다음이 이제 걸리는 횟수일 건데 이게 지금 카운트 사이클 해가지고 얘만큼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트 사이클 곱하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우가 조금 헷갈리는데 이 경우는 안 해도 될 거. 이것만 해도 얘를 처리할 수 있나? 잘 모르겠네. 일단 출력 해볼게요. 해보면 얘는 통과하고 얘는 기대한 결과값 1이 8과 다릅니다. 결과값 1이 8과 다릅니다. 가드 1에서 걸린다고 생각하네 얘는. 왜? 스타트가 워크보다 크고 여기서 안 걸리고 뭐에서 걸린 거야 이거?
스타트 3, 4. 스타트가 워크보다 크잖아. 이거 여기서 안 걸리고. 엔드가 사이클보다 큰데? 엔드가 사이클보다도 작아. 안 걸리고. 다시 그 다음 사이클인데, 그 다음 가드인데, 여기 이 폼을 탔을 때 이걸 좀 해보자. 어디서 탈출한 거야? 스타트 5에서? 얘에서 탈출을 했는데 왜 1이 반환됐지? 얘에서 걸렸는데? 스타트. 아, 스타트를 내가 빼서, 그런데 여기서도 그걸 해줘야 되네요. 이만큼을 더 해줘야 되네. 그럼 얘가 좀 식이 이상해 보이는데, 갑자기? 뭐야, 이거? 5, 8에 7, 4. 아, 디버깅 하려니까 어렵다, 그지? 뭐에서 걸린 거야? Y에서? 그치. 엔드가 사이클보다 크니까 걸린 건데. 엔드 플러스 1이 돼야겠죠? 어. 플러스 1을 안 하네. 그치. 플러스 1을 하면 안 되지. 여기는 빠져야지. 아, 너무 끼워 맞추기식인데? 너무 머리가 아파요. 다 실패? 와, 마음이 아프다, 진짜. 이 경우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음, 해보죠. 워크가 5고, 레스트가 3이고, 네씨. 이거 4번 아니야? 이거 3번이야? 와, 씨. 또 있네, 이거 하고 나서. 1차 문제지, 2차 문제지 쉽게 풀고 나니까 얘도 한 1시간 안에 끝날 줄 알았어. 얘는 좀 오래 걸리겠는데? 이게 3번이라고? 음, 얘가 워크고, 얘가 스타트고, 얘가 엔드인데, 얘가 한 100이고, 얘가 한 10이라고 쳐. 조금 걸리는데, 팔이면 스타트를 다시. 얘는 카운트 사이클은 92 이렇게 되겠지. 스타트가 워크보다 작으니까. 걸리겠지. E에서 걸리는데
원래는 10에서 걸려야겠지. 이것도 마이너스 1 안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하면 안 되는데? 또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와, 이런 데서 어설트 한번 넣어보고 싶죠. 어설트. 에러 띄워가지고 테스트 케이스 어떤 거에서 걸리는지 한번 보고 싶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도 되나? 잘 모르겠어. 워크 엔드 베스트인데 내가 끝나는 20점 8까지 쉬고 9에서 딱 걸리는데 또 이건 어떻게 그거 하냐면 여기서 만약에 그 엔드가 여기도 똑같이 하자. 여기도 카운트 사이클은 스타트 마이너스 1 사이클 스타트 요거 그대로 복사하고 이거 그대로 쓰죠. 이거 그대로 쓰고 요거는 그대로 쓰고 이거 뭐 해설할 게 없네 딱히. 예제를 엄청 예쁘게 쓰면 해설을 할 수 있겠는데 저도 예제를 막 손으로 적어가면서 이것저것 찝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음, if 스타트가 워크보다 작으면 리턴 카운트 사이클 곱하기 사이클 플러스 스타트. 이게 아니면 리턴 사이 카운트 사이클 곱하기 사이클 더하기 사이클. (8) 플러스 1. 여기서 걸려야 될 것 같은데 0이면 사이클이 0이면 8이면 8에서 1 더해서 사이클을 한 번 더 더한다고 하면 8 16 걸리는 거 맞아? 이게 이제 사이클 딱 끝나고 다시 다음 그 근무가 시작될 때의 타이밍이거든요. 맞아라. 또 실패가 있어. 뭐가 문제야? 이 경우가 아닌가? 78점.
이 경우가 맞긴 한데 이거 말고도 더 들어가는 게 있나 보네. 뭐가 문제지? 뭘 고려하지 않았지? 핸드가 허허, 뭐가 문제야? 붙잡히게 됩니다. 제가 좀 이런 약간 인덱스의 차이로 걸리는 것 같은데 예제를 엄청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해보자. 예제를 한번 잘 만들어서 해봅시다. 예제를 그냥 직접 만들어서 해봅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제를 직접 만들어서 해봅시다. 디스탄스 디스탄스는 좀 크게 할게요. 만으로 하고 스코프도 한 명만 있으면 되죠. 타임스도 한 명만 넣고 앤서는 솔루션 디스턴스 스코프 타임스 힌트 앤서는 앤서 이렇게 해놓고서 해봅시다. 스코프랑 이걸 내가 넣어가지고 해봅시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만약에 스코프는 1 이상인가요? 스코프의 원소는 그치 1부터 10까지인데 스코프를 1부터 10까지인데 타임스를 11로 두면은 1번에서 걸린다고? 1번에서 걸리면 안 되지. 아니, 걸려야 되네. 그쵸. 그러면 스코프를 뭐 2부터 10까지로 해봅시다. 3번에서 걸린다고? 1, 2, 그치. 3번에서 걸려야 되고. 3인 경우에도 3번에서 걸려야 되고, 4인 경우에는 5번에서 걸려야 돼요. 그쵸. 다시 얘를 2 정도로 해봅시다. 2 정도로 하고, 면 4에서는 안 걸리고, 5에서는 걸리고, 6에서도 걸려야겠죠. 6에서도 걸리고, 1에서 걸리고, 2에서도 걸리고, 5에서 걸리고, 5에서 걸리고, 뭐야, 왜 출력이 좀 다르지? 8에서 걸리고, 8까지라고 하면은, 8, 9, 1, 2, 3, 4, 5, 6, 7, 8 해서, 앤서가 지금 저는 9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8부터 9까지, 8, 9, 10을 봐야 되는데, 8은 안 걸리고, 여기서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힌트를 봤다니. 사이클은 2번 돌았고,
스타트가 0, 아 사이클 한 번밖에 안 돌았어요. 4, 6 이렇게. 그렇네. 이렇게 떨어지네. 사이클 한 번 돌았고 얘가 스타트가 4, 5, 6인데 사이클 한 번 돌았고 3, 2, 1 1에서 쉬고 1에서 근무 쉬고 근무 쉬고 해서 4에서 6까지 얘가 스타트 얘가 엔드. 엔드가 이 뭐야 근무 시작하고 바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에 사이클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그럼 9에서 걸리겠죠. 이렇게 수정이 돼야겠네. 그렇네. 얘랑 같은 로직이어야 되는데 다른 것도 이상하죠. 얘만 엔드인 것도 좀 이상하죠. 됐네요. 좀 찝찝한데 좀 이제 다시 리뷰를 하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인천 앞바다에는 1부터 n까지 서로 다른 번호가 매겨진 등대 n개가 존재합니다. 등대와 등대 사이를 오가는 백길이 n-1개 존재하여 어느 등대에서 출발해도 다른 모든 등대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등대 관리자 윤성이는 전력을 아끼기 위하여 이 중 몇 개의 등대만 켜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등대를 아무렇게나 꺼버리면 백길을 오가는 배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백길의 양쪽 끝 등대 중 적어도 하나는 켜져 있도록 등대를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등대 8개와 7개의 백길들이 있다고 합시다. 이 경우 1번 등대와 5번 등대 2개만 켜놔도 모든 백길의 양쪽 끝 등대 중 하나가 켜져 있으므로 배들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습니다. 등대의 개수 n과 각 백길이 연결된 등대의 번호를 담은 2차원 배열 라이트하우스가 매개 변수로 주어집니다. 윤성이가 켜두어야 하는 등대 개수의 최소값을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작성해주세요. n은 10만 개 이하로 주어지고 라이트하우스의 길이는 n-1개. 무조건 이런 형태예요. 좀 이따 다시 말할게요. 라이트하우스 배열의 각행 AB는 A번 등대와 B번 등대가 백길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AB가 같게 주어지지는 않고 AB는 1과 N 사이로 주어지고 모든 등대는 서로 다른 등대로 이동할 수 있는 백길이 존재하도록 입력이 주어집니다. 제한사항에 대한 이거 약간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거 그거예요. 트리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루트를 정하진 않았지만 무조건 트리 구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봐서 트리처럼 안 보일 수도 있지만 트리로 무조건 세울 수 있어요. 이 그림이 n개의 노드가 n-1개의 간선으로 이렇게 서로 모두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 트리거든요. 트리로 접근을 하면 좀 해법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얘를 트리로 그리면 이렇게 해보죠. 아무거나 임의로 제 마음대로 루트로 정하고 나머지를 트리로 그리는 거예요. 트리로 그리면 장점은 뭐냐면 DFS로 모든 노드를 한 번에 다 탐색할 수 있어요. 중복 없이 트리라는 게 알게 되면 루트를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고 모든 어디서든지 출발해도 루트가 되는 게 모든 노드가 다 연결되어 있다 했거든요. 그리고 간선이 n-1개이기 때문에 막 중복해서 이렇게 들어간 게 없어요. 1번에서 6번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트리고 DFS로 아무데나 루트를 집어서 들어가면 다 탐색할 수 있다. 그렇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3번보다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쉬웠으면 좋겠네요. 예상 시간 1시간 잡고 했는데 DFS 노드로 해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커넥션 정보를 넘겨야겠죠. 커넥션은 n 플러스 4 ab in lighthouse con a con a append b con b append a. 근데 지금 양방향으로 뭐 자식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양방향 노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방향 그래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체크가 필요하긴 해요. 다시 이거 1번에서 2번 갔다가 2번에서 1번으로 다시 탐색하는 일이 없도록 체크를 하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GTD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BGTD는 플러스 4 range n 플러스 1. NG 그래서 처음에 루트를 제 마음대로 정합니다. 루트는 1번으로 하고 DFS 1번 루트에 컨에 비지티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체크를 할 건데 탐색은 이렇게 하고 얘가 꺼졌을 때 켜졌을 때를 체크를 해야 되죠. 탐색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얘가 제일 마지막 그 리프 노드일 때 if for next node in con의 노드에서 next node in con node for next node if not visited next node. 이 경우에만 이제 children이 되는 거겠죠. children이 없는 경우는 not children. 지금 현재 노드가 리프 노드일 경우일 건데, 리프 노드일 경우에는 얘를 고르면 하나만 고르면 되고, 얘를 안 고르면 얘가 리프 노드일 경우. 이렇게 하면 1, 0, 1, 1을 반환하면 그게 아닌 경우에는 for child in children
그래서 다 받아옵니다. 그래서 dfs child con visited 를 하고 visited 얘를 해야겠네. visited 노드는 true, 바로 true를 만들어주고 바로 dfs 하면 되겠죠. dfs 하는데 여기서가 픽을 각각 00으로 두고 픽을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1이겠죠. 나를 픽한다고 하면 무조건 1이에요. 이거는 주지의 사실이야. 나 픽을 투플로 반환을 하고 만약에 이거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 dfs를 해서 받은 게 child pick, child not pick을 얘도 리턴을 받겠죠. dfs를 했으니까. 해서 받은 거를 child를 픽을 안 한다. child를 픽을 안 하면 나는 픽해야 돼요. child를 픽했을 때는 나를 픽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게 좀 다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식을 고르지 않았으면 무조건 나를 골라야 해. 근데 자식을 골랐다면 나를 골라도 되고 안 골라도 돼. 이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 자식을 고르지 않았다는 경우에 하나서면 이거를 그래서 자식을 고르지 않은 경우는 나를 고른 경우는 다 똑같아. 다 더해. 그 다음 자식을 골랐다면 나를 안 골라도 된다고? 나를 안 고르고 자식을 고르는 경우. 이거 뭐야 이거. 납픽이고 차일드 납픽. 이게 헷갈리네. 나를 골라도 되고 자식을 골랐다고 해서 나도 나를 안 골라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이거든요. 이걸 안 하면 문제가 성립이 안 돼.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몰라요. 얘 나를 골라야 될지 아닐지를. 리턴 얘도 픽, 납픽 해서 받은 것 중에 리절트 받은 것 중에 얘는 이제 리절트에서 큰 거를 이 루트를 고르느냐 마느냐로 이제 픽 납픽이 골라왔을 건데 리절트 중에 큰 거를 반환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자식을 골랐다면 나를 골라도 되고 안 골라도 돼. 이게 좀 머리가 복잡한데 일단 이렇게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뭐라도 되겠죠. 결과값이 1이라고? 다 틀렸는데? 결과값이 항상 1이야? 왜? 이건 아니죠. 이거 자일드 픽이죠. 어. 결과값이 4? 많이 다른데?
근데 차일드 나픽보다 차일드 픽이 훨씬 작으면 그럼 픽에다가 차일드 나픽 이걸 더하는 게 훨씬 낫잖아. 아 너무 복잡한데? 차일드가 또 여러 명이 여러 if child not if 반복을 다 돌았을 때 픽보다 not 픽 플러스 1이 더 작으면 자식을 고르고 나까지 고르는 경우가 더 낫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오 마이 갓. 이거는 디버깅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뭐야? 왜 디버그 종료됐어? 왜 종료됐지? DFS를 안 하나? 왜지? 그게 없어서. 예. 솔루션을 실행을 안 해서. 호출을 안 해가지고. 12, 13, 14, 15, 56, 57, 58. 앤서는 솔루션 앤 라이트하우스. F 앤서는 앤서. 하면 4. 디버그를 해봅시다. 칠드런은 1번 기준에서 2, 3, 4, 5가 있었겠죠. 2, 3, 4, 5가 있었을 거고 1 픽은 2, 3, 4까지는 쉬워요. 2, 3, 4까지를 탐색을 했을 때는 픽은 1만 있으면 돼. 1만 고르면 2, 3, 4를 다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을 고르는 경우에는 이거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도 돼요. 나픽 같은 경우에는 3이 되는 게 맞아요. 1을 고르지 않았을 때는 2번, 3번, 4번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나픽은 3이 되는 게 맞아요. 차일드 5번일 때가 문제인데 겁난다. 차일드 5번을 고르면 차일드 픽은 1 5번 하나만 골라도 이게 다 만족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차일드 5번을 안 골랐으면 3개를 나머지 더 골라야 된다.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뒤에는 블랙박스지만 3개를 더 골라야 된다라는 거를 갖고 온 거예요. DFS를 하면서.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서 1이 올라오는 걸 봤으니까 픽에다가는 아니 나픽에다가는 이것 중에 작은 걸 넣으면 되는 거잖아. 이 과정이 없이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4라고? 와이. 맥스가 아니라 미니에요. 2죠. 어우 시커했네. 됐으면 좋겠다 이대로. 이거 안 될 것 같아. 근데 실패 많겠지 또. 런타임 에러. 로직은 맞나봐요. 런타임 에러가 떴는데 런타임 에러는 언제 뜨냐면 이 보통은 리스트 그 인덱스 초과했을 때 뜹니다.
리스트에 인덱스가 초과하는 경우가 있나요? 비지티드가 초기화가 잘 안 됐나? 아닌데. 컨도 이렇게 잘 했잖아. 루트가 1이고 반드시 1부터 n까지라고 했으니까 루트 1로 해도 되죠. n은 2도 있을 수 있고. 런타임 에러가 날 수 있는 경우가 뭐 있지? dfs con visited, dfs con visited, child visited. 맞는데. 왜? 왜 런타임 에러야? 컨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들어가나? 이거 하면 맞출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로직은 맞나봐요. 아, 컨 초기화가. 아이고 아이고. 2, 3, 4, 5는 1, 6, 7, 8이랑 연결돼 있고 6, 7, 8 맞는데 1은 4, 2, 4, 5, 2, 3이랑 연결돼 있고 2는 9, 10, 2는 1, 9, 3은 1이랑만, 4는 1이랑만, 5는 1, 6, 6은 5, 7, 8, 7은 6, 8은 또 6, 9는 2랑 10, 10은 9랑 연결돼 있고 맞는데 컨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죠? 런타임 에러가 언제 나냐? DFS를 너무 깊이 타서? 너무 아이씨 뭐야? 아 출력지. 너무 깊이 타서 런타임 에러가 날 수도 있나? 뭘까요? 뭐가 문제일까? 더하는 거 미니멈 이건 무조건이잖아. 두 개씩 받는데 리턴을 무조건 두 개씩 인티저로 받는데 n은 2보다 크거나 같고 10만보다 작거나 같고 이거 에러 출력해주나요? 마이 에러 어설션 해주네. 여기서도 어설션 해주나요? 아니네. 반만 알려주네. 젠장. 무조건 두 개겠죠 이거는. 뭐, 뭐에서 에러를 내는 거야? 런타임 에러? 진짜 모르겠는데. 감도 안 잡히는데. 이거 뭐지? 이거 뭐야? 리스트의 범위를 벗어날 일이 없잖아. 넥스트 노드도 컨에서 가져오는 건데 컨에서 가져오는 거는 입력이 다 n보다 작거나 같은 1부터 n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만 주어지잖아. BGT는 n 플러스 1로 초기화 되는데 길이가 컨도 그렇고 음 이거 그거 한번 찾아. 제가 좀 의심되고 있는 거는 제 귀의 깊이가 너무 깊어가지고 얘가 에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리컬션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그 제기 깊이가 있어요. DFS 깊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넘어가면 런타임 에러를 띄우거든요. When interpreter detects the max 지금 기본 이 콘솔의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얘로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get return the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 얘를 찍으면 뭐가 나오나? 볼트 시스 해가지고 깊이가 1000밖에 안 되네. 그쵸? 이게 너무 작네. 셋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셋 이걸로 10만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에러 안 나겠지? 이러면 에러 안 났어요. 그쵸? 아, 역시. 오, 시원해. 야, 근데 이거는 좀 불친절했다, 이거는. 이거 미리 좀 해주지. 아, 속이 다 시원하네요, 진짜. 어쨌든, 문제 여기까지 풀어보고, 커피 한 잔 하고 와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리뷰할게요. 커피 마시면서 할게요. 1번부터 리뷰를 해보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문제였어요. 간단한 문제였는데 좀 이렇게 길게 늘렸어서 스토리라인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보인 경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더해지는 양이 있고 빼지는 양이 있는데 그 로직이 항상 같아요. 일정한 로직으로 더해지고 일정한 로직으로 빠져요. 더해지는 양이 어떤 건지 이제 더해지는 양만 따로 체크를 해서 앤서로 따로 체크를 해주고 이제 계속 빠지는 거를 이제 구현을 하면 되는데 제한사항을 보면은 이거를 일일이 다 한 번씩 해봐도 시간 초과를 안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패턴이 있으니까 패턴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패턴을 파악하려고 하면 되게 머리 아플 뻔했는데 잘 보면 A가 B보다 항상 커요. 그러니까 빠지는 양이 들어오는 양보다 항상 큰 게 보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는 1과 100만 사이로 주어지고 처음에 주어지는 n이 암만 커도 100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연산을 아무리 반복을 해도 뭐 잘은 뭐 대충 그냥 무식하게 계산을 해도 100만 번 이상의 연산은 안 나오겠죠. 빼지는 양이 항상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수식 같은 경우에는 수식으로 옮겨 적는 거를 좀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본 것 같아요. 이번 모의고사 자체가 약간 수식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게 좀 많았어요. 어쨌든 이건 수식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느냐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n이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항상 빠지겠죠. 근데 빠지는 양은 빠지는 양은 이제 a로 a의 그 배수배만큼 이게 10개가 있다고 해서 꼭 두 번씩 뺄 필요는 없잖아요. a가 2라고 해서 20개가 있는데 두 개씩 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두 개씩 10번을 한 번에 싹 빼도 되거든요. 빼는 양은 그냥 나눗셈으로 계산을 하고 새로 더해지는 양은 이제 뺀 횟수 곱하기 b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새로 들어오는 양. 근데 이게 연산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템퍼러리로 받아가지고 두 번 썼어요. 앤서에다가 이제 제가 추가로 받은 콜라의 양도 계산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앤서에다가 더해주고 그리고 이제 총 콜라의 양도 다시 더해지기 때문에 템퍼러리를 두 번 썼습니다. 요건 이렇게 풀었어요. 그 다음 2번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요거는 이제 스택에 관한 문제였죠. 위에서부터 쌓고 햄버거를 생각하면 스택이 떠오르죠. 위에서부터 쌓고 하는 게 문제 설명이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4개를 셌을 때 우리가 원하는 패턴이라고 하면은 그 4개를 이제 통째로 빼버리고 다시 또 이제 밑에 남아있는 거를 살리고 계속 다시 쌓는 거예요. 이런 이제 자료 구조가 스택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스택을 활용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스택에서 4개를 쌓아가지고 끝에서부터 4개가 이거 인덱싱 하는 거는 파이썬은 이거 인덱싱 하는 거 알면은 되게 편하게 쓸 수 있거든요. 눈에도 잘 들어오고 마이너스 4 땡땡 이렇게 해놓으면은 파이썬이 알아서
끝에서부터 4개를 잘라서 써요. 3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3개만 잘라서 쓰는데 얘랑 1, 2, 3, 1이랑 비교를 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4개가 됐어야겠죠. 그래서 끝에서부터 4개짜리를 잘라가지고 1, 2, 3, 1이랑 동일하다고 하면은 이제 햄버거를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앤서에 1을 카운트 해주고 스택을 4번 팝해줬습니다. 이거를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스택에 이렇게도 써도 원래 스택에서 끝에서 뒤에 4개를 잘라버리겠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스택 인덱싱을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기본 전략은 얘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 얘는 끝에서부터 4개만 쓰는 거니까 4개만 확인하는 거니까 기본 전략은 얘가 인덱싱을 하면은 복사를 하거든요. 이 스택을 한번 통째로 복사를 해요. 그래서 그 만약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4개만 최대 4개만 복사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스택이 이미 충분히 길면 충분히 만약에 뭐 스택의 길이가 한 10,000개였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9,996개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해서 새로 만들어서 이 스택에다가 할당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모리를 새로 만들고 새로 할당받고 다시 복사를 하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인덱싱을 하게 되면은 눈에 보기에는 편하지만 사실 시간은 오래 걸려. 그래서 이런 로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스택을 쓸 거라면 끝에서부터 4개만 잘라내는 거라면 팝을 쓰면은 메모리를 새로 할당받거나 복사하지 않고 끝에 있는 것만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팝을 4번 하는 걸로 했습니다. 팝을 4번 하는 걸로 로직을 구현을 했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뭐 지나갔는데? 뭐야? 연결 끊기는 것 같은데? 불안하게. 그 다음 3번. 전쟁에 참여한 화랑이는, 요게 어려웠죠, 요게. 요거 지금도 좀 찝찝하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턴스랑 뭐, 이렇게, 타임이 주어지고, 화랑이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 함정이에요. 화랑이의 위치는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1m/s로 얘는 그냥 기차처럼 가는 데인데 그러니까 위치라고 생각하지 말고 각각의 시간별로 음, 처음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시작도 같이 하기 때문에 휴식 근무랑 화랑이 출발하는 거 다 같이 하기 때문에 해당 딱 이 위치에서 얘가 휴식이냐 근무 중이냐 이것만 체크를 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체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복잡했어요. 이 경우를 따지기가 좀 복잡했어요. 얘가 휴식 중이면 어떡하지? 근무 중이면 어떡하지? 따지기가 복잡했어요. 제일 힘들었던 점은 디스턴스가 엄청 커가지고 디스턴스 기준으로 뭔가 로직을 짜면 나중에 또 수정할 소요가 생길 것 같은 거야. 무조건 타임 위주로 로직을 짜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을 떠올렸던 게 사이클을 세가지고 문제를 좀 단순화하자.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경비병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10, 10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근무를 서는데 10, 10일에서 걸리냐 안 걸리냐 10, 10일에서 휴식이냐 근무냐를 찾는 것보다 사이클만큼 되돌려서 4, 5에서 휴식이냐 근무냐를 따지는 게 좀 더 직관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덜 피곤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어요. 머리에서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사이클을 세가지고 뒤로 넘긴 다음에 하나의 이 사이클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이제 처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걸렀는데 요것도 좀 단순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로직이 좀 겹치거든요. 이렇게 단순하게 스타트랑 워크, 엔드랑 사이클만 비교를 해가지고 걸리냐 안 걸리냐를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사이클 횟수만큼 얘를 이제 앞으로 넘겼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비교 연산이 좀 간단해진 겁니다. 물론 이제 답을 구할 때는 걸린 위치, 적발당한 위치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클 횟수를 다시 더해줘야 돼요. 근데 뭐 이건 쉽죠. 다시 원복하는 건 쉽죠. 이런 로직으로 구현을 해봤고 얘가 없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얘가 없어도 똑같이 이 로직 타잖아. 완전히 똑같이 타는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해볼까요? 되네요. 얘가 없어도 되네. 얘가 그냥 그대로 없어도 되네. 그럼 요만큼 줄어들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문제. 4번 문제 이거는 좀 자료 구조의 특징을 이해를 하고 있어서 접근이 쉬웠던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트리라고 말을 안 해줘서 그렇지 이런 입력 조건이면 무조건 트리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트리로 접근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제약 조건을 거치는, 그러니까 이런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는 트리밖에 없어요. 그려보려고 하면은 트리 외에 다른 거는 트리를 벗어나는 다른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얘를 그려보려고 하면. 간선은 n-1개고 모든 노드는 다 연결돼 있고 어, 양방향 그래프고 이거를 다 만족하려고 하는 거는 트리밖에 없다. 그래서 트리로 구현을 하고 그러면 이제 루트를 정해두고서 루트에서부터 DFS를 하면은 무조건 모든 노드를 한 번씩 다 탐색할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DFS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노드이기 때문에 커넥션을 따로 제가 구현을 해가지고 A, B를 받아서 뭐 노드 A에서 노드 B로 그 노드 A에서 갈 수 있는 그 다음 노드들의 정보들을 다 받아서 적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DFS를 할 때 커넥션으로 받아가지고 양방향으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5에서 1번 갔다가 1번에서 5번 갔다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문했냐 안 했냐를 체크하는 비지티드 리스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비지티드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썼어요. 간단하게. 요거 엄청 컴팩트하고 예쁘죠. 비지티드에 방문하지 않은 넥스트 노드들만 칠드런으로 취급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칠드런을 받아서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로직인데 어, 그 뭐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어떻게 하지?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렸어요. 1번 노드를 노트라고 생각하고 2번, 3번, 4번, 그리고 여기가 5번, 그리고 여기가 6번, 7번, 8번 이렇게 연결된 식이잖아요. 그래서 탐색 순서가 1, 2, 3, 4 이거 탐색 순서 의미 없구나. 근데 어쨌든 탐색을 이렇게 해서 얘에서부터 그 DFS를 할 건데 이제 로직은 그거였어요. 각각의 DFS 탐색할 때 얘 반환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반환하냐? 어, 나를 선택하는 경우 몇 개를 골라야 되냐 하는 경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할게. 개발 세발 안 하고 타자로 칠게요. 나를 선택하는 경우 혹은 나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두 개를 이제 튜플로 반환하게 했어요. 그럼 이제 얘가 받았잖아요. 나를 선택하는 경우랑 나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각각 받았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얘가 만약에 뭐 A였고 얘가 만약에 B였다라고 하면은 그럼 뭐 A0, B0을 받았으면은 A1, B1도 받았을 거고 A2, B2도 받았을 거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이제 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뭐 A3, B3을 보내야 되는데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A3 같은 경우에는 나를 포함하는 거니까 무조건 1은 들어있겠죠. B3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0으로 시작할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를 포함을 안 한다고 하면은 내 차일드들은 무조건 선택하는 거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A1 플러스 A2 플러스 A3예요.
근데 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차일드를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건 선택의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둘 중에 작은 값만 고르면 돼요. 미니멈 A1 B1 플러스 미니멈 A2 B2 플러스 미니멈 A3 B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 5번 노드까지 얘까지만 해가지고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제 5번 노드의 A3을 보면은 5번 노드를 골랐을 때의 그 등대에 켜야 되는 최소 개수, 5번 노드의 B3을 보면은 5번 노드를 안 켰을 때 이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개수. 그럼 이게 3이고 5번 노드를 안 켰을 땐 3이고 5번 노드를 켰을 땐 1이겠죠.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확장을 해가지고 1번에서부터 이거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거든요.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트리로 DFS를 했다. 근데 물론 뭐 이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런 로직을 생각을 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나를 하냐 안 하냐의 선택인데 안 하냐의 선택인데 이걸 다 해볼 수는 없어요. yes or no 같은 경우에는 2잖아요. 근데 2의 모든 노드의 개수 2의 10만 승?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냐 안 하냐를 고를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존재해요. 약간 팁입니다. 하냐 안 하냐를 고를 수 있는 다 해보는 게 아니라 하냐 안 하냐를 고를 수 있는 팁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감인데 그리디하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둘 중에 하나를 다 해보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데? 라는 거를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이런 로직을 떠올린 거거든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다 해보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뭔가 있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걸 도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문제 리뷰를 쭉 해봤습니다. 그 문제 리뷰하다 잠깐 떠오른 건데 제가 3번에서 이거 예제를 제가 직접 종이에다 쓰면서 예제 어떤 걸 썼는지 좀 말을 해준다고 했는데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저 예제에 뭐 썼냐면 3번 문제 예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썼어요. 저 보여드렸나요 이거? 할 때 내가 코딩을 하면서 보여줬나? 썼는지 보여줬는지 기억이 안 나네. 썼는지 코드로 썼는지 종이에다 그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종이에 적은 거는 뭐냐면 스타트가 뭐 4, 엔드가 6, 그리고 그 워크가 2, 레스트가 2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 그렸거든요. 뭐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1, 2, 3, 4 얘가 스타트, 여기가 스타트, 얘가 엔드, 그리고 워크랑 레스트가 두 번씩 반복되잖아요. 워크, 워크, 레스트, 레스트, 워크, 워크, 레스트, 레스트, 워크, 워크. 이렇게 해놓고서 엔드를 조금씩 옮겨보면서 조건이 어떻게 분기가 되는지를 보려고 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종이에 썼던 예시입니다. 제가 지금 말로 하면서 그림을 못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좀 아쉬운데 직접 그림을 그려보면서 하나씩 그림 그려보면서 해보면은 훨씬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네, 근데 왜 자꾸 이거 가르치듯이 설명하는지 모르겠네. 원래 이런 취지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취지였는데 좀 이걸 보는 사람이 있다고 의식을 하니까 좀 이렇게 설명하려고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 쭉 한번 풀어봤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어요. 저는 한 1시간 잡을 줄 알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고 3번이랑 4번이 좀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어려웠어요. 특히 3번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렸어요. 분기를 다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내가 빠뜨린 게 없나, 이렇게 하는 게 반드시 보장된 로직인가, 이거를 검증을 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제를 직접 내가 만들어서 손으로 일일이 해보면서 검증을 했어야 됐고, 문제 자체는 재밌었습니다. 문제 자체는 아까 억지스럽거나 뭐 어려운 문제 없고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해주니까 좀 이해하기도 쉬웠어요. 조금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은 문제 유형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 1차 문제집, 2차 문제집, 3차 문제집 보면 각각 좀 문제 색깔이 좀 달라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뭐 탐색 문제, 뭐 그래프 문제, 뭐 수학 문제 이런 거를 다 좀 이렇게 뭐 결과적으로 보면 다 조금씩 섞여 있는데 푸는 사람 입장에서 드는 느낌은 좀 달라요. 아, 이거 약간 이거 문제를 고른 사람은 나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고 싶은 거지, 이런 걸 느꼈을 때 3차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좀 수학적인 사고력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를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사실 저 좀 약하거든요. 이런 그 막 표로 돼 있는 거 저 좀 약해요. 저 오히려 이런 그래프 이런 거는 머리에 좀 들어오는 편인데 표로 돼 있는 거 저 좀 약하거든요. 이거 보면서 좀 그런 거 느꼈어요. 아, 이거 좀 내가 이런 이 문제 때문에 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문제 때문에 아, 이거 나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고 싶은 거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사실 뭐 3번만 그렇고 나머지는 지금이랑 유형이 뭐 크게 다르지 않죠.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프 탐색에 그 그리디한 영역이 좀 들어가거든요. 뭐 이것도 한번 풀고 나면 이런 거를 좀 인지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걸 한번 풀고 나면 좀 어, 이런 거는 좀 여러 번 풀면 좀 숙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 이거 보면은 문제 보면 조건을 보면은 아, 이거 틀이네. 그러니까 문제 푸는 팁이지만 틀이라고 말을 안 했는데 틀이라는 걸 내가 알아챘잖아요. 그러면 틀이로 접근하면 대체로 문제가 풀립니다. 문제에 숨겨진 요소를 내가 발견을 했다? 그게 보통 문제를 푸는 키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고, 말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하나 더 찍어야 되네. 이거 약간 추가적인 요소인데, 이거 얘 있잖아요. 얘가 중요해요. 지금 파이썬 레퍼런스를 줬기 때문에 뭐 파이썬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파이썬으로 코딩 테스트를 보신 분들 중에는 이거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백준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래요. 재기 탐색 깊이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아시겠지만 파이썬 레퍼런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리컬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리컬전이 재기예요. 뭐 리컬전 에러에서 나오는데 뭐 보면 리컬전 깊이를 최대 깊이를 알 수 있다. 확인을 하려면 시스에 get 리컬전 리밋을 찍으면 된다 해가지고 돼 있거든요. 얘를 아까 찍어서 봤을 때 1000이었어요. 여기 콘솔에서 찍어야 됩니다. 인터프리터마다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파이참에서 찍어보는 게 아니라 얘에서 찍어봐야 돼요. 그래서 얘에서 찍어봤을 때 x가 1000이었어요. 1000 깊이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1000이면 되게 얕거든요. 얼마가 될지 내가 계산을 잘 못하겠지만 방금 전에 이 깊이가 너무 낮아서 생기는 런타임 에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DFS를 내가 수행을 하는데 런타임 에러가 난다? 근데 뭐 다른 원인을 못 찾겠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한번 의심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코딩 테스트에서 재기 깊이 때문에 런타임 에러를 받은 건 처음이에요. 제가 DFS를 많이 안 써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혹시나 다른 문제에서 또뭐 코딩 테스트 치다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스에 set recursion limit 해가지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인터프리터마다 이거 설정이 다르니까 재기 최대 깊이를 체크를 해보고 너무 얕다 싶으면은 제가 따로 설정을 해주는 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요거를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레퍼런스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 레퍼런스도 제공을 안 해주고 검색도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죠. 이건 시험이 좀 이상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